미국 민주당이 한국을 잡는다며 미국의 공화당 텃밭을 갈아 업으려 하고 있었군요. 미국의 반도체 공장 설립하여 지원을 받는다면 중국에 투자를 못하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보는 바보는 없다. TSMC가 향후 TSMC를 넘어설 수 있는 기업으로 인텔을 지목했는데 앞으로 10년 후 과연 인텔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지는 삼성에 달려있다고 본다. 심성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보면 10년 후면 TSMC를 넘어서서 파운드리 분야도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삼성이 이 두 업체를 넘어서서 세계 제1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으로서 우리 기업 삼성이 목표대로 세계 제1의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서길 바라며 응원을 보낸다. 현재 미국에서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 기업 중 하나는 대만 TSMC였습니다. 여기에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대만 기업의 7조 원짜리 투자를 미국으로 돌렸다고 밝히는 등 미국과 대만의 사이는 매우 끈끈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만에서 먼저 미국의 지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미국 기업을 키우려는 목표가 더 강하다고 지적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에 TSMC를 시작으로 많은 대만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 유럽으로 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인해 전기차 시장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으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차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미국의 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새로운 해법을 내놓으면서 반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미 피해를 보기 시작한 전기차 산업과 다르게 반도체 산업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견제를 막아내고 기존 영향력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 감소 현상이 확인되면서 IRA의 여파가 벌써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구매 목록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일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 HMA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1,506대 판매해 전월 대비 1,517대 13.9%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아 EV6는 1,440대 팔려 전월 1,840대 대비 21.7% 급감했는데 아이오닉 5와 EV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 뛰어난 성능으로 극찬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RA 시행되면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가 보조금에서 제외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밤안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것은 미국 외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아가 멕시코 공장 라인을 확충하겠다고 밝혔고 배터리 생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이 캐나다와 협력에 나서는 등 IRA를 이유로 미국이 아닌 지역에 공장을 만드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반도체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 기업뿐 아니라 대만 기업들 사이에서도 미국 이탈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대만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일부 대만 칩 회사들이 유럽 국가들과 투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행정부는 칩 회사들이 민주 동맹국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2월에 발표된 유럽 치프스법 유러프 치프스 액트에 따라 협력하고 싶은 파트너 중 하나로 대만의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EU는 6월에 고위급 무역회담을 가졌으나 그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TSMC는 유럽 공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막대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보다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경우 중국의 침공과 관련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받았고 대만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만 내에서도 미국의 IRA로 시작된 자국 중심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반도체 지원법 역시 사실상 미국 기업을 키우고 한국과 대만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정치 대만 경제부 차관은 타이베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만의 유럽 칩 투자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고 내가 알기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대만 회사들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순전히 회사들이 내리는 상업적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TSMC가 독일에 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TSMC는 작년에 독일로의 잠재적 확장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밝힌 이후에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럽이 아닌 미국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4일 대만 언론들이 일제히 TSMC 공장 건설 평가팀이 현재 독일 정부가 타진한 12나노 공정의 반도체 공장 설립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들은 TSMC 공장 건설팀의 이런 결정에는 독일이 정치적 안정과 보조금, 고객 수요 및 공급망 완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수하고 독일의 입장도 확고했다는 점이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SMC가 독일 공장 건설을 발표하기 직전 대만에서는 반도체 지원법이 TSMC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요소보다 부정적 측면이 크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난달 대만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벤처기업이나 테로의 리처드 서비스턴 사회이사는 인터뷰에서 TSMC는 미국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 하나로 대만 업체를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시행하며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TSMC가 미국의 뜻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리처드 서비스턴은 TSMC에서 15년 동안 최고 법률 책임자 CLO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TSMC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냐는 디지타임스 측의 질문에 신중하게 의견을 내자면 보조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비스턴은 미국의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꺼내든 것이라며 하지만 TSMC는 채권 발행 등 방식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충분히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보조금 제공을 빌미로 기업의 사업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한다면 TSMC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에도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디지타임스는 최근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사탕을 가장한 독약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TSMC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10년 동안 중국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유였는데 첨단 기술 기업 사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TSMC가 중국 진출을 확대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면 도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TSMC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인텔이라며 인텔과 그 배후에 있는 미국 정부는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TSMC 삼성전자가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 이득을 보는 것은 인텔이나 다른 미국 업체라는 것입니다. 인텔은 2021년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했는데 과거 7나노 공정을 포기했을 만큼 2세 공정 기술력에서는 가장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이 미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있다는 점은 기존 파운드리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타임스는 덜 급진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미국이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미국 기업이 반도체 디자인, 도구 실리콘, 설계 자산 IP, 재료 및 장비 공급 업체 통합,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정의 차이를 활용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TSMC와 삼성전자 모두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견제하는 현대차와 삼성전자, TSMC 등 기업들이 투자한 지역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 삼성전자는 텍사스, TSMC는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지역입니다. 반면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론의 경우에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뉴욕에 새로운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3위에 있는 업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4일 미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이 뉴욕주 북부 클레이에 대형 공장 신설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론의 뉴욕 공장 건설에는 1천억 달러, 약 142조 8천억 원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연구개발센터를 두고 주로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온 마이크론이 대규모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겠다고 밝힌 것은 반도체 지원법 덕분입니다. 반도체 지원법에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520억 달러, 약 74조 2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반도체 지원법은 의회 논의 과정에서 뉴욕이 지역구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미국은 반도체 연구 분야를 선도하지만 생산 공장은 외국으로 빠져나갔다. 이제부터 이 같은 상황이 뒤바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산자의 메루트라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도 반도체 지원법이 없었다면 당연히 이 같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텔이 TSMC와 삼성전자를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지역에 투자한 한국과 대만 등 해외 기업들을 압박하고, 반대로 민주당 지역에는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는 것이 현재 미국의 상황인 셈입니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항해 삼성전자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 1.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공장을 먼저 짓는 셀퍼스트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셀퍼스트는 공장을 먼저 짓고 고객을 받는 전략으로 삼성전자는 2027년까지 생산 능력을 현재의 3배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고객사가 주문한 뒤 그 수요에 맞춰서 라인을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라인을 먼저 구축한 뒤 고객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수주를 먼저 받고 투자에 나서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수요가 확보된 이후에 투자하는 안정적인 방식이었는데 삼성이 기존판을 뒤집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경계현 DS 부문장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파운드리는 호텔업이라며 생산 방식을 바꿔 호텔방을 만들어 놓고 사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고객사의 주문을 먼저 받고 나서 설비 투자를 단행했는데 파운드리 공장 한 기에 30조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TSMC의 기술력과 업력 모두 밀리는 상황에서 고객 물량을 확보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TSMC를 제치고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시작하고 퀄컴, 엔비디아 같은 큰손들이 TSMC에서 벗어나 삼성전자의 핵심 칩 생산을 맡기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구글, 테슬라 같은 신규 고객들도 삼성전자 고객풀에 합류하면서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셀퍼스트 전략을 통해 삼성전자는 2027년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으로 경기 평택에 조성 중인 4공장뿐만 아니라 5,6공장 착공 시기가 예정 2025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 TSMC가 내년부터 파운드리 칩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주요 기업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삼성전자에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급 공정에 대한 선제 투자로 TSMC에서 이탈하는 미국 기업들을 잡는다면 파운드리 시장에서 역전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바이든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1%로 전주 같은 조사에 비해 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56%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모든 것을 다 해내겠다는 바이든의 경제정책이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의 이탈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반도체 지원법이 지난 몇 년간의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는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은 이 법안이
미국에서 더 많은 첨단 기술 일자리를 창출하고 본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기반을 둔 경쟁자들을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법안이 글로벌 반도체 투자나 공급을 의미 있게 바꿀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신규 반도체 제조 공장이 보통 건설되는데 약 2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안이 반도체 부족에 즉각적인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습니다. 미국이 약속한 지원금과 상관없이 삼성전자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미국이 시장을 잡고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기업들이 이탈하는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한국 기업들이 이를 기회로 삼아 오히려 미국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장악하길 기대해 봅니다. 최근 인플레 감축법으로 한국의 뒤통수를 날렸던 미국 정부가 뜻하지 않은 한국의 발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은 SK와 삼성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정작 자국 기업인 애플과 인텔에는 중국의 1위 낸드 플래시 업체인 YMTC와의 결탁을 눈감아주며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중국 시장 비중이 큰 한국 반도체 업계로선 이 소식은 재앙과 같았습니다. 이제 막 코로나 시대를 뚫고 온 마당에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한국의 상황상 전문가들은 이를 고의적인 한국 죽이기라 말할 정도로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6개월로 바짝 좁혀진 마당에 한국이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오직 기존 반도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원천 기술 개발이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니스트와 울산대의 한국 물리학자들이 기적적으로 이를 성공시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진국 그 누구도 성공한 적 없는 새로운 메모리 기술 혁명을 이룩한 것인데 요시 일명 0차원 공허라 불리는 이 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된다면 중국과 일본은 물론 반도체 장비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마저 모든 메모리 역사를 새로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현재 미우중 1세계국은 이것이 정말 가능한 기술인지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아 심층 분석에 돌입했는데요. 전 세계를 경악시킨 0차원 공허가 무엇이고 이를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YMTC의 128단 낸드를 아이폰 14와 보급형 모델 세 3세대에 탑재할 계획을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키옥시아에 이어 세 번째 낸드 공급업체로 YMTC를 낙점한 것인데요. 애플이 자사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해 YMTC의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해주고 있다는 분석도 여기서 기인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거세지만 정작 이런 미국 기업들의 이중적 행보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 극복하기 어려운 악재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애플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반도체 제재로 저가 파운드리와 반도체 설계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YMTC가 애플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약진할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YMTC는 중국 유일의 낸드 플래시 양산 기업으로 반도체 치킨 게임으로 불린 설비 경쟁 이후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자본 성격인 지분 51%의 칭화유니와 24%의 중국 반도체 기금 후베이성 25% 등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최소 280억 위안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고 관계사로 거느린 중국 반도체 소재와 장비 패키징 회사들만 해도 수십 곳입니다.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은 YMTC가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빠르게 선발업체와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었던 배경에 애플의 기술 지원의 영향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애플은 자신들의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통합 기술을 이용해 아직 품질이 떨어지는 YMTC의 낸드를 아이폰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음이 최근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는 반도체 최대 해외 시장인 중국 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애플은 연간 매출의 약 20%를 중국 시장에서 거두고 제품 85%를 중국에서 조립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습니다. 미중이 서로 무역 보복을 주고받는 와중에도 애플은 작년 4분기엔
중국 비보와 오포 등을 제치고 6년 만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 분기 1위를 재탈환했으며 이러한 애플과 YMTC의 밀월에 한국 반도체 업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D램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강 구도로 굳어졌지만 낸드 시장은 한국 기업을 필두로 8,896에서 7개 기업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낸드 시장은 삼성전자가 점유율 35.5%, SK하이닉스 18.1%로 각각 1,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았기에 YMTC, 애플을 등에 업고 중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다른 나라 기업들의 중국 반도체 사업을 제한하면서도 정작 자국 기업의 중국 지원은 모르는 채 하고 있다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한국 반도체의 인프라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